(2026년 8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좌파 정권 설치고 있는데 이제 본질을 봐야 되겠죠. 5.18과 김대중을 바라보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과 광주, 이걸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 5.18이 쫓기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왜냐? 광주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 총을 든 사람들을 시민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광주 묘역에 가게 되면 민중 추모의탑, 민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민중과 시민이 같은 뜻인가요? 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민중과 시민 사이에서 5.18은 헤매고 있습니다. 시민과 민중을 공존시키는 민주주의, 이게 5.18이겠죠. 그런데 이 5.18은 또 주사파와 손잡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와 5.18을 떼어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좌파들이 집권하면서 계속 되살려왔던 게 4.3, 제주 4.3,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이죠. 피해자 중심으로 가가지고 계속 떠들면서 이제 5.18을 확실히 지켜냈고, 사실은 5.18을 살려내면서 5.18을 해석을 달리하면서 4.3과 여순을 살려냈는데, 이제는 4.3과 여순의 힘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5.18 정신을 넣자라고 하면서 개헌까지 주장합니다. 이걸 누가 주장하느냐? 서얼이라는 단어 아시죠? 첩의 자식이죠. 좌파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의 서얼이다. 그 서얼들이 이런 주장들을 해왔는데, 그래서 헌법에 5.18을 넣자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18이 뭔지 제대로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5.18 뒤에 있는 김대중을 바라보자, 5.18과 김대중이 쫓기게 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 이건 전적으로 이재명 집권 뒤에 있는 민주당 뒤에 있는 주사파들이 나대는 현실 때문에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5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진숙 의원 주최로 5.18 민주화 바로보기인가 그런 제목으로 토론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 반일 종족주의를 썼던 경제사학자 전 서울대 교수 이영훈 교수,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저랑도 같이 일을 했던 월간조선에서, 그리고 황장엽 귀순 특종을 했던 그 유명한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김용삼 기자. 우선 이영훈 교수는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 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북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고. 그러니까 TK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용삼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입니다. 대전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문필력이 있어서 문학지망상이 되려고 중앙대 문창과를 갔다가 역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문학과로 가는 걸 접고 기자로 오신 분이죠. 충청도 사람입니다. 주동식 씨는 광주 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초중고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대학은 국민대학교 국문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삼 기자랑 비슷하게 문학지망상으로 갔다가 문학으로 가지는 않고, 세계일보는 늦게 만들어졌는데 세계일보에서 기자를 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 살고 있고 평생 호남 사람이죠. 제가 왜 세 분의 출생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각자 다르다. 백그라운드. 한 사람은 TK라고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충청이고, 한 사람은 광주다. 예.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 5.18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진숙 씨는 이번에 대구 쪽에서 국회의원이 달성인가 됐죠. 그쪽 사람입니다. 여기서 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김대중이라는 사람, 김영삼도 바로 봐야 되지만 DJ를 제대로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영훈 교수가 김대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영훈 교수는 경제사를 했으니까 이 DJ가 얘기했던 게 대중경제론이거든요. 대중경제론을 뒤에서 뒷받침한 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참 열심히 읽었던 민족경제론의 저자 박현채 교수죠.
그때 박현채, 그 다음에 김대중 이런 경제론은 뭐였는가 하면은 중소기업 위주로 개발하자.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를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한 10위권에 우뚝한 강국이 된 거는 절대적으로 대기업 위주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이 왔다 갔다 한 게 따라 경제가 출렁출렁할 정도로 지금 대기업이 완전히 쥐고 있고, 지금 좌파를 대표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삼전하고 닉스 보고 호남에 투자해라. 어디 투자해라. 이 재벌들을 동원해서 국가 예산은 안 쓰고 그걸로 뭘 하고, 해외에 가서도 트럼프한테도 그랬죠.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서 뭐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고 플러스 한국의 쉽빌딩, 조선업이 세니까 하나, 현대가 투자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업이 없으면 한국이 어디 가서 대접받겠습니까?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K-팝도 나오고 한 거죠. 그럼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그때 박현채의 이론, 김대중의 이론이 옳았느냐 따져봐야 되죠.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짓자고 할 때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죠.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나서 호남고속도로 이어지는데 기간이 한 서너 달밖에 차이 안 납니다. 같이 한 겁니다. 물론 호남고속도로는 광주까지 오지 못하고 그때는 전주까지 왔고 그 이후에 광주 이렇게 쭉 이어지지만 그때 굉장히 반대했던 게 김대중입니다. 근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때문에 한국 경제는 확 컸고 박정희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이런 민주화도 못 누리죠. 그런데 김대중은 한국의 정통성을 동학난이죠, 동학난. 근데 지금 자꾸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동학난을 민중으로 보고, 그 다음에 3.1운동을 민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19 뭐 이런 것들을 민주로 보면서 민중을 얘기한다. 사실 민중은 저도 DJ가 먼저 얘기했는지 저희 대학 다닐 때 하여간 삼민주의라 해서 확 퍼졌습니다. 민중. 이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광주 터지고 난 다음이에요. 제가 81학번이니까. 그런데 항쟁 하는데 항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갖고 하는 거죠. 정의. 불의한 거에 대해서 덤벼드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 불의는 뭘로 봤느냐? 이영훈 교수는 박정희, 그 앞에 또 있던 이승만, 그들이 어떤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동원했던 독재를 불의로 보고 덤벼든 거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주체가 민중으로 5.18 묘에 가면 민중 추모의 탑이 있는데 민중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는 거는 저는 늘 보면서 광주 사태 때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은 민중군이라고 안 하고 시민군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과 민중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민중은 저도 사실 정의를 못 내려요. 이 피플인 것 같은데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인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민중이라고 했어요.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대화가 되면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은 농노잖아요. 서양 사회로 얘기하면. 정치에 개입할 게 없죠. 근데 이 농노들이 또는 영주 밑에서 재주가 있던 뭐 광대라든지 뭐 금전을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뭐 의술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술 갖고 영주한테 바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 기술 갖고 가서 필요한 사람들 다 팔아갖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시티이죠. 성이죠. 그래서 거기서 시민들이 생기는 거고 이제 농노들도 재주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 재주를 발휘하면서 그래서 농노가 해방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시티즌이죠. 이런 사람들이 야 왕이나 영주가 가진 건 넌 독재야. 내가 세금 내니까 나도 참여해야 돼. 라고 참여하다가 왕은 아니고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다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의 민주주의죠. 그래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의 혁명이라고 할 때는 시민혁명이거든요. 시민혁명.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민중혁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 서양에서는 시민혁명입니다. 군부혁명이 아니면 시민혁명이에요. 시민들이 한 거. 그래서 5.18에 총 들고 나온 사람을 시민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정작 여기서 강조하는 건 민중항쟁 타입이다. 이게 뭐냐라고 이영훈 교수가 발표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 그 3.1운동은 민족주의였고 민중의 뿌리는 동학난이었고 민주는 4.19 등등이다. 이렇게 해서 쭉 왔는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사람이 박현철이었고 누구였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광주가 도전했던 거는 독재에 대한 민주정치는 맞는데
그런 경제하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박정희는 매판 자본을 한다고 비판했는데 매판 자본으로 큰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를 한국을 쥐락펴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판화되지도 않았고 중소기업 위주로 갔으면 이런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박정희가 만들어온 역사는 그렇게 불이한 역사는 아니다. 부차적으로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맞다. 거기에 대한 항쟁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거를 앞에 있었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다 부정하는 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민중을 4.3에서도 찾고 여순에서 찾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건 뭐냐 이거죠. 그게 시민이야? 질문해봐야 되죠. 인민공화국 만들자고 한 게 그게 시민민주주의인가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기자가 굉장히 이제 유능한 기자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김영삼 기자는 광주에 출동한 군부대에 대한 성격들을 쭉 설명합니다. 뭐 전형적인 기자적 설명인데 그건 건너뛸게요. 저도 아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석보다는 팩트를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동식 씨 선생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광주는 조롱이 되고 있다.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조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좌파 패권들이 이걸 흔들고 있다. 내가 옛날에 광주는 옛날거나 하는 제사의 도시라고 했는데 그랬다. 그리고 호남은 광주는 이 한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걸 모르고 있고 호남이 이제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건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요. 호남적 특성으로 저는 먼저 봅니다. 호남이란 데는 이렇게 농업이 발달해 돼 있고 농업하기 좋은 조건이죠. 근데 물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농업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가 오래 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있을 때 요즘 보니까 아이돌이라 그래야 되나 하영 씨라고 하영이라는 사람의 증조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였다 그랬더니 뭐 친일파다 뭐다 막 떠드는데 그 최초의 의사였다고 하는 이름 생각 안 난다. 하영이 증조부를 보면요. 백그라운드가 뭔가 하면 역관으로 돼 있습니다. 역관이 뭐예요? 중인이죠. 그 당시에 얘기하면. 그때 양반들은 세상 바뀔 때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세상 모르는 사람들, 그냥 백성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건데 역관은 외국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서양 문명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교육을 받고 최초의 의사가 됐는데 뭐 친일파도 아니다 그런 건데 이 호남이 잘 살다 보니고 농업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정 때는 오히려 여기서 수탈이 쌀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공출을 해주는 사람들은 당했는지 어찌 모르지만 중간 상인들은 오히려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업을 계속 해방후에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화를 안 하려고 한 거고 영남이나 이쪽은 가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변화를 간 거고 그래서 발전하게 된 거죠. 호남이 과연 소외된 게 뭐 때문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물산이 너무 많아서 영남 쪽에 가보면 그림도 별로 없고 뭐도 없는데 그쪽 가면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음식도 다양하고 문화가 훨씬 풍성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처졌습니다. 그런 소외의식 때문에 이제 더 이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세력하고 누가 손을 잡았냐. 주사파가 잡았다라는 얘기를 딱 합니다. 지금 주동식 씨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주동식 쳐갖고 보면 그분이 아주 이 발표한 걸 요약적으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지금 육공체제에서 대한민국을 실효재배하는 집단은 좌파 패권 그룹이다. 그 좌파 그룹은 뭐냐? 호남과 주사파 동맹이다. 네. 요거는요, 제가 아주 초년 기자 때,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이죠. 90년쯤인가?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모 대학 총장도 한 분인데, 물론 광주 분이죠. 그분이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내가 광주에서 사람들 죽은 게 너무 억울하고, 알아달라고, 자기도 막 외치고, 질렀는데, 그러다가, 이게 저희 대학 다닐 때 이미 주사파하고 손을 들어가. 주사파랑 손잡는 게 너무 실수다. 이건 안 된다 그랬는데 딱 주동식 선생님도 그 얘기합니다. 주사파하고 호남이 연결됐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사파든 이 좌파들은요. 계속 한국식 발전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인민민주주의 하자 그랬고 뭐 하자 그랬고 뭐 집단농장 같은 거 하자 그랬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간단하게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서얼이다 그랬습니다. 이 얼자가 한자로 참 저도 못 쓰는 한자인데 이 뜻이 이제 여러분들 왜 큰 나무 툭 잘라버리면 톱으로 베어나고 나면 거기서 하나 트는 거 있죠.
그게 우미 얼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원래 본가지가 아니고 요만큼 또 이런 가지의 줄기에서 요만큼 나오는 것, 그런 게 얼이에요. 그러니까 본줄기가 아니란 뜻이죠. 더 들어가게 되면은 옛날 양반 같은 경우에 양반이 평민의 여자랑 첩을 둬서 자식이 생기면 서고 노비 여자한테 얻은 자식은 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좌파를 서얼이라고 딱 정의합니다. 맞죠?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분명하죠. 근데 이 자들이 아무리 날 때도 뭘 못합니다. 근데 호남 5.18을 겪고는 호남과 딱 잡고 나면은 호남은 피해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둘이 잡으면 서로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파가 호남을 믿기로 해서 계속 한국을 장악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 헌법에다 5.18 정신을 넣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를 서얼이 정식 자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5.18을 다시 보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하는 거 뭐 현장에서는 뭐 소리가 나르고 뭐 욕설인 했지만 크게 그 전에 이제 언제더라? 저도 뭐 많은 세미나에 갔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국정원 직원들을 노무현 때 많이 잘랐죠. 그 다음에 정권 바뀌어서 그 사람들 문제가 됐을 때, 막 날라오고, 뭐 저도 그런 현장에서 토론자로도 있고, 뭐 원자력 가게 되면 반핵단체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할 때도 저도 같이 뭐 제 연사도 하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5.18 유공자 이름 깔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5.18이 저게 민중투쟁이냐 시민투쟁이냐 분명히 해야죠. 저희 대학 다닐 때 민중, 민주, 민족주의, 삼민주의가 나왔습니다. 민주하고 민족은 알겠는데 민족주의가 너무 가면 안 되는 줄 민중이 뭐냐는 건 전 계속 처음 의문이에요. 인민이냐? 인민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느냐? 학문적으로 정의된 것도 아닌데 광주 묘역에 민중 추모의 답이 딱 서 있으면 이건 뭐냐? 광주 5.18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민주화로만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모든 걸 지배하느냐? 과거에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리가 6.25 그러니까 적과 내통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죠. 4.3에 동조했던 세력, 여순에 동조했던 세력들은 힘을 못 썼죠. 그래서 그러고 한참 세월 지난 다음에는 거꾸로 이제 6.25 단체들이 오히려 부정부패했다 해서 막 공격을 당하죠. 아니 하다못해 독립 유공자 단체도 부정부패했다 공격받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5.18도요. 80년에 일어났으니까 50년이 다 돼가네.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떠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 본 게 있어. 6.25 때 우리가 이북한테 당했다는 것 때문에 6.25는 정당성이 있다. 참전했던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부정부패한 걸 안 보다가 나중에 그게 터지다 보니까 4.3도 정당화되고 여순도 정상화되는 이런 세상을 만났는데 거꾸로 5.18도 너무 저들이 막 하다 보니까 거의 부정부패가 있죠. 지금 그걸 까자니까 못 가고 있는 거거든. 지금 5.18가 그리고 5.18을 띄우기 위해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영웅화해놨는데 이제 까보자. 노벨상 받은 거 좋은데 까보자. 당신이 주장했던 대중경제론이라든지 통일이론 그때는 민족, 민주, 민중 이렇게 하면 통일된다 그랬는데 지금 통일 무슨 개뿔이 돼. 그 후에라고 하는 이재명 세력에 중에 있는 정동영이라고 하는 새칭 통일부 장관, 직책이 통일부 장관인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주고 통일은 나중에 하자 이러고 안 하겠다는 뜻으로 가고 앞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하면서 분단 상태로 각자 도생, 각자 살면서 어떻게 해보자.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거론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러고 나옵니다. 이제는요, 김영삼도 그렇고, 김영삼은 우파이면서 좌파의 숙주가 됐기 때문에 참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DJ를, 그리고 5.18을 쿨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5.18과 김대중을 쫓아야 됩니다. 쫓아내자는 게 아니라 가서 분석하고 들어가면서, 이게 내 앞선 방송에서 간호사관학교 살리자 그럴 때, 이희호 씨는 뭐예요? 여성 차원에서 접근했어. 국방이 아니야. 그땐 여성운동도 필요했겠죠. 근데 무슨 김대중 집권할 때도 벌써 한참 민주화된 다음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다고. 어쨌든 간에 김대중과 5.18을 바로 보자. 객관적으로 보자. 지금 뭐 서울에서 이 회의 이진숙 씨가 한 거에 대해서 국힘당 의원들은 새 가슴 들이니까 뭐 이진숙 제명하겠다 그랬는데 뭐 제명하든 말든 나는 이진숙 의원 저거 한 거 굉장히 박수치고 싶어요. 그럼 만들어줘야지. 공간을 주고 이야기해보고 지금 박정희가 11.6대 죽을 때 옆에 끼고 있던 신모라는 여자 노래 불렀던
심수봉 여자 다 나왔잖아요. DJ도 나와야지. 저 옛날에 뭐 DJ 숨겨놓은 자식 누가 알려주고 취재하라 그러는데 저는 일부 안 했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 까봐야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김대중과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누가 대한민국에 더 기여했느냐? 그리고 누가 광주를 만들었느냐? 5.18 사태 저렇게 저지경 만들이 봐야죠. 손도 못 대게 한다? 아닙니다. 이준석 의원이 5.18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바로보기 세미나 한 거, 거기에 이영훈 교수, 또 김영삼 기자, 주동식 선생 발표한 거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 세미나 발표된 게 돌아다니는데 저 보시고요. 한번 세상이 이렇게 민주화됐구나. 좌파들이 이걸 열었습니다. 옛날에 이거 언급 안 하려고 그랬던 걸 지금 뭐 사상 까고 못 까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까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더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그랬구나. 공작으로 기소한 건 취소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봐야지. 이재명 정권이나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 그 죽음의 과정에서 돈 받은 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양상원 전주필이 잘 썼더만.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까야지. 그러면 다시 보이잖아. 왜 영웅화 시켜놓고 손도 못 대게.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깔아낼 때는 그게 정당화하고 김대중이는 안 되고 노무현은 안 되고 5.18은 안 돼. 그건 없잖아요. 좌파들이 저걸 하자고 해서 깔아뭉갰는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업적이 인정되고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데 김대중 까보고 5.18 까보고 노무현 까보자고. 그래서 우리도 쿨한 게 보면서 그러면서 호남도 같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주사파 요것들은 뽑아내야 돼요. 핀셋법들. 호남 지역에서 빈부차가 크다 보니까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또 6.25 전쟁 때 의용군으로 간 세력도 많았고 또 빨치산 세력도 많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자제 때문에 길을 못 핀 거가 불만이 돼서 더 주사파가 준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 연자제는 전두환이가 풀어줬고요. 이런 것들을 드라이하게 보면서 5.18과 김대중을 바라보자 이런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